뉴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총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EM플러스를 시작으로 하이브, 키다리 스튜디오, 나무가, M게임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인바디를 시작으로 랩지노믹스, JYP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DNC 미디어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규성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EM플러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EM플러스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세스가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이제 또 4일간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SK에 대한 이제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 기술 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소재, 그래서 즉 니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언급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니켈에 대한 광산을 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약 한 4,600만 평의 이제 광산 채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필리핀에 있는 광산 채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권에 대한 이제 100%를 또 인수하는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방을 좀 다지는 그러한 형상을 좀 나타나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의 좀 골든 크로스가 좀 나타나는 시점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4,500원 구간에서 자 위쪽으로 상단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나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수급에 대한 중심 이동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EM플러스 같은 경우에 5,000원을 기점으로 되는 수반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CES 관련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인바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바디는 1월 목표로 좀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인바디라고 하면 체성분 분석기를 주력하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이름 자체로 봤을 때 체성분 분석기의 고유 명사로 할 정도로 인바디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 브랜드 네이밍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버셀스케어 이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수익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도 C인증이라든지 정확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를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4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성장세를 겪고 있는데 미국과 아시아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약 50% 그리고 아시아는 60%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80% 수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단이라든지 농구단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군대와 납품 계약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판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중국 시장 좀 침투를 했을 때 관련 부분에서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바디 같은 경우에서는 1월 특수적
그 성수기에 대한 특수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네,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네, 인바디 들어봤습니다. 새해 첫 목표가 보통 다이어트인데 저도 어제 검색했거든요. 네, 인바디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하이브입니다. 좀 희소식이 들려온 기업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BTS에 대한 빈자리를 뉴진스가 좀 메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뉴진스의 이제 첫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 한 45만 장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음반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량만 85만 장 정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뉴진스의 또 새로운 이제 여자 아이돌에 대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제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국내 음원 같은 경우에는요, 뉴진스로 거의 이제 상위 차트 랭킹이 좀 도배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 BTS에 대한 이제 군대 이슈가 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약 한 80% 정도 가량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이브에 대한 뭐 이런 우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종식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브의 이제 자회사인 슈퍼톤, 이제 AI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서 일단 뭐 30대에 있던 뭐 이제 최민식에 대한 목소리라던가 그리고 이전에 있던 뭐 김강석에 대한 그런 목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이제 3사, 이제 음원 4사들과 이제 조금은 다르게 좀 사업에 대한 확장성과 이런 영역성을 조금은 늘려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게임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히나 뭐 기존에 있는 본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업들이 조금은 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조금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자회사 슈퍼톤에 대한 기대감, 뉴진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랩지노믹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랩티노믹스 같은 경우는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나오고 있고 그 모든 중국 출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기조로 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진단키트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랩지노믹스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루아피가 경영권 인수를 했는데 전환가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규 인수 가격 자체가 현재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 인수가가 11,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6,500원대이다 보니까 루아 입장에서는 랩지노믹스의 중장기적인 그 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인데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CE 인증이라든지 FDA 인증을 받아야지 해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에서 좀 공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수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승인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체외 진단 시장에서 약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선정을 하게 된다면 특히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발 이벤트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슈파워 시간에 중국이 춘절을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피크아웃 찍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랩지노믹스 어쨌든 중국의 이슈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을 봤을 때 사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어도 사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를 비롯해서 수진텍이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춘절 좀 전후로 해서 접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접근이 유효하다고? 저는 지금 접근 유효하고 그리고 사실 춘절 전후로 이슈가 소멸되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미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엔터주에 이어서 이번에 콘텐츠 관련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좋아요. 웹툰 쪽하고 이제 웹소설 이쪽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강세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웹소설하고 웹툰 쪽에 이제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된 그러니까 영상 제작이라는 것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 쪽을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변환을 시켜서 좀 제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웹소설이라던가 웹툰 같은 경우들을 이제 영화로 이제 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사실 지금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비롯해서 웹툰에 대한 매출 규모가 약 한 10배 정도 가량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인기 웹툰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년도, 2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한 해에 약 한 10편에서 20편 정도 가량이 넘는 영화를 좀 변환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좀 인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전성기를 좀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이제 K 웹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향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출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다우데이터가 이제 모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자금 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JYP 엔터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 SM 이렇게 보통 세 종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네. JYP 엔터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일단 조금씩 차익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된다는 점이 이 기업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처럼 증시가 좀 대금이 좀 없고 할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 특히 메이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견조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엔터사 대비했을 때 리스크가 적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재계약 같은 실적적인 리스크라든지 오너 리스크가 적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엔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에 좀 집중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아티스트가 데뷔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내라고 보고 있지만 나머지는 해외 현지화 데뷔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데뷔할 예정인데 이미 JYP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니쥬라고 그 일본 현지화 걸그룹을 성공적으로 그 데뷔시킨 사례가 있다 보니까 해당 사업에서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해외 현지화 데뷔할 아이돌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그 멀티플도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리오프닝 기조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콘서트라든지 뭐 아티스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적인 증가세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이어서 JYP 엔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나무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무가 역시나 이제 지금 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도 진행이 되는 애플, MS, 메타버스용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이런 패권들에 대한 전쟁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이제 하락에 대한 폭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용이하게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세스에 대한 부분에 1월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또 약 4일간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런 쪽에서의 또 이제 콜들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다음에 XR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수혜에 대한 효과를 좀 톡톡히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조금은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 주었고요. 그리고 인해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구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부분에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짧게 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세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시점들을 좀 노려보시면 좀 좋은 결과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일 조금 급락을 했거든요. 12%까지. 그럼 오늘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로 삼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네네, 시장이 지금 조금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일에 대한 급락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들은 지금 이제 쌍바닥 이후에 저점을 좀 잘 다져 놓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금은 접근이 좀 용이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볼 텐데 키다리 스튜디오에 또 이어서 비슷한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네, 저는 여전히 콘텐츠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단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무게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이 단연코 일어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넷플릭스 가입자 역성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보다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흥행하는 콘텐츠 수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낮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콘텐츠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더 글로리도 넷플릭스에서 순위권에 들고 있고 환훈2도 순위권에서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설계자들 구미호존 같은 이제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스위트 홈2라든지 소녀심판2 같은 시즌제 작품도 다수 있습니다. IP 라인업을 확장시키게 되면서 팬덤 이끌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넷플릭스 회원의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많은 흥행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국내 콘텐츠 제작에서 1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강점이 있다. OTT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기업 제작사의 가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M게임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이제 파노에 대한 게임 시장이 조금은 열리면서 이러한 게임주들에 대한 좀 이제 평가들이 좀 다시 재해석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N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쪽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종목군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나이트 온라인, 그다음에 미국 쪽에 특히나 뭐 티르키에서 최대 월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요, 열혈 강호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혈 강호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에 대한 기반들이 조금은 마련이 되고 있고 이러한 판호 발급성이 좀 높아지면서 P2E에 대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의해서 조금은 많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N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조금은 롱 포지션으로 좀 잡고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N게임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덱스터도 있고 뭐 여러 아직 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N게임에 대한 수급 자체는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평선 아래에서 5일선을 좀 돌파를 하고 있고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 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강한 급등 이후에 이러한 수급들이 지금 하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게임의 관점은 지금은 롱 포지션으로 잡고 조금씩 매수를 분할 매수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DNC 미디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미스터 블루를 선두로 해서 웹툰, 웹소설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웹툰, 웹소설 기반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드라마 중에서 20%가 그 웹툰과 웹소설 기반을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작 중에서는 60%가 넘는 부분이 웹소설 기반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카카오
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NC 미디어의 2대 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카카오향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해외 웹툰에서 이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작 론칭하면서 매출도 증가세를 띠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30여 편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년 2년 전과 대비했을 때 약 4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출 비중도 그 40% 부분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해외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만 국한된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작 IP가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대작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소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 탑픽은 엔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 이후에 중국발 모멘텀이 좀 터지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밑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7,56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8,260원으로 자, 뭐 최근에 있던 급등주에 대한 고점의 상단 부분을 좀 이제 차지를 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게임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요?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는데 콘텐츠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부터 8만 3,5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